반갑구만.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2025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저희 삼성동에서 오붓하게 모였습니다. 25 시즌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각 팀의 오늘 참석하신 우리 BJ 스트리머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도 두산을 맡겠습니다. GK! 방학이 끝나고 야구를 개막하는 시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시범 경기인데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유입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데 그래도 벌써부터 화내면은 굉장히 힘들다. 야구를 끝까지 보기 어렵다. 탈모가 온다. 하지만 우린 또 토요일 날 화내고 있겠죠. 두산 편파 GK입니다. 네. 여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시즌 대한민국 KBO 리그가 달라지는 점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그 달라지는 점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이거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것 때문에 쌈박질을 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아니 내가 루틴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서 있는데 던졌잖아요. 자, 피치 클락 정식 도입 하이. 올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세부 규정이 확정이 됐어요. 이 타석 간 간격이 이제 30초로 돼 있고 투수들이 주자가 없을 때는 20초 안에 던져야 되고 주자가 있을 때는 25초. 그다음에 타자도 8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타자도 8초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닝 교대 시간은 또 10초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투수 교체 시간은 10초가 좀 당겨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경기에 요 바뀐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요 적용한 게 사실은 또 좀 그 악영향도 좀 있었고 어떻게 봤는지 한 번씩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크게 체감은 안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루틴들이 많이 줄어서 뭐 저 어렸을 때 보던 뭐 투수의 성준, 뭐 타자의 박한희 정도 있으면은 야 이거 맞다 이러겠는데 요즘엔 좀 많이 간결해졌고 근데 요거 들어오면서 하나는 이제 투수들이 아마 좀 전략적 요소로 생각하고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투수가 공을 던져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타자는 일단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동적인 거고 이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투수거든요. 그치. 그랬을 때 곽빈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주자가 있건 없건 와인드업과 세트 포지션을 굉장히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까지도 한번 전략적 요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는 요소가 좀 하나 추가된 거니까 또 재밌게 보실 요소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하네. 시간을 자기한테 할애돼 있는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라는 거 그거는 규정 안에서 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그 시간을 정지했다가 막 살려냈다 그런 그럼요. 얼마나 그런 로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자 견제할 때도 꼭 견제구 던진다고 해서 견제가 아니라 주자 있을 때 볼을 오래 잡고 있는 선수도 있어요. 안 던지고 이것도 일종의 견제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것도 충분히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바뀌는 부분은 연장전 이닝 축소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포스트 시즌을 말고 페너트 레이스가 기존에는 우리나라 야구는 12회까지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올해 1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KBO 왈 작년에 연장전을 들어간 거를 평균을 내보니 11회에 끝난 경기가 70%가 넘어서 굳이 12회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 근거를 또 가져왔네. 근거를 갖고 다 몰랐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근거는 잘 찾아오네. 전 내가 그랬는데 자, 이 11회로 줄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 지케? 일단 저희 퇴근 시간도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2회를 좀 많이 봤는데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라는 게 별로 막 와닿지는 않아요. 야구에서 네, 그냥 맞아. 끝까지 메이저처럼 진짜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승부를 내자가 스포츠의 진면모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근데 KBO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사실은 9회 10회 넘어가잖아요. 스타팅으로 시작했던 선수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대주자 들어왔다, 대수비 들어왔다, 대타 들어왔다. 뭐 뎁스적인 측면도 아마 분명히 KBO가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나왔겠지만 또 그렇진 않은데 사실은 저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왜냐면 어쨌든 팀의 강함 요소를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뎁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연장전 갔을 때에도 결국 투수 뎁스 그다음에 누군가가 나왔을 때 야수 뎁스를 차이를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연장전이 맞네.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건데 좀 저는 그건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승부치기에 대한 도입 여부는? 승부치기 좋아요. 오케이. 왜냐면 페널티킥처럼 좀 우리도 뭔가 이제는 좀 야구도 젊은 층이 좀
확 한 번에 도파민 터질 수 있는 맞아. 그런 거 좀 더 도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1, 2루보다 애초에 말루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을까. 대신 아웃 카운트는 투아웃부터 딱 한 판치기야. 한 판. 딱지치기처럼. 그것도 괜찮네. 재미있네. 좋습니다. 새롭네. 장하나. 저도 직계랑 의견이 되게 같아요. 무승부가 나오는 게 가장 싫었거든요. 근데 이걸 12회에서 11회로 줄인다? 그거 부분에 있어. 그리고 저는 그 한 이닝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1회를 줄이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클까? 직계 말대로 앞서서 그때 가면은 이제 투수고 뭐고 진짜 나올 때까지 나온 상황으로 갔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간을 줄이는데 얼마나 가고 불펜 투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진짜 깔끔하게 승부치기 했으면 좋겠어요. 화끈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승부가 나는 게 승패를 이렇게 나누는 경기에서 가장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화끈하게 진짜 누가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나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뭐 다 빠르게 얘기하잖아요. 야구도 그래서 피치클락도 쓰는 거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근데 요것만 이렇게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저는 화끈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맞아요. 자, 우리 속해. 저도 이걸 뭘 왜 이렇게 줄였나 싶기도 하고 어제 이제 기자님들이랑 좀 방송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줄이자는 그게 가장 강하게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서 이걸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고 사실 뭐 어떤 기사에서는 감독들이 뭐 투수들 아끼기 위해서 이제 혹사를 막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뭐 이렇게 나온 기사도 있었는데 역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시간 줄이자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승부치기 엄청 찬성론자입니다. 저도 이제 그 많이 못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대학 그 이제 유소년 야구 중계를 우리 습에서 하는데 거기서 보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야구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훈수두기잖아. 그치. 여기에서는 번트를 대야지. 지금 번트 되면 올드스쿨이지. 승부 형님 여기에서 번트 되는 게 강공을 맞네. 가는 게 맞나요? 이거 뭐 감독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 요렇게 얘기해야 제일 꿀잼이거든요. 야구 팬들은. 그래서 그거는 진짜 흥행 요소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승부치기 KBO 얘기 중에 가장 골 때렸던 게 승부치기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럼 언제는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쥐들이 뭔데 시기상조를 메이저리그는 하고 있는데 그러네. 메이저리그에서 하고 있는데 쥐들이 왜 시기상조인데? 더군다나 뎁스도 메이저리그보다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들이 저는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선 11회로 줄여도 뭐 확률상 작년에 기준으로 봤더니 70 몇 프로가 11회 이전에 끝나더라.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그 국제전에서도 하는데 국제대. 제 말이요. 국제 경험, 국제 경기에 대한 적응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시기상조를 해서 그래 알았어 KBO 짱 그랬어요. 근데 이거랑 아마 일맥상통할 것 같은 게요. 메이저리그가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KBO에 들어오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1회로 줄인 거는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 그다음에 뭐 팀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투수를 그만큼 쓸 수가 없고 오히려 승부치기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투수가 더 한정되기 때문에 12회 이거랑 상관없다 이건 맞아. 거죠. KBO는. 아니 결국엔. 저는 네. 그래서 KBO한테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 우리가 뎁스도 아껴야 되고 시기도 딱 줄여야 돼? 좋은 방법이 있어. 뭡니까? 야구를 7회부터 하면 돼. 아예 시작을 7회부터 하면 돼. 야구 그럼 게임 하듯이 김태경 3이닝 1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3이닝 야구를 경기. 7에서부터 해. 7에서부터. 하이. 그럼 되잖아. 그 투수 줄일 수 있고. 그럼 그 얘기예요. 예, 일찍 끝나고. 예, 그러면 10회까지 다 해도 되고. 전 그 생각입니다. 그럼 돼요. 자, 다음 바뀌는 거. 요것도 조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ABS 존의 스트라이크가 좀 낮아졌습니다. 결국은 이 ABS 존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참 많이 얘기했던 거죠. 야, 떨어지는 볼 어떻게 할 거야? 그치. 포구 포인트가 땅바닥인데 존을 스쳤어. 스트라이크 선언이 돼. 이번 시범 경기에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요거는 각자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직계 어때요? 저는 시범 경기 보면서 상단이 낮아지고 하단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크게 체감은 안 됐다. 근데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고행표가 미쳐 날뛸 가능성이 생겼다. 드디어 사이드 언더사이드들이 좀 득볼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도 특정 구종이 좀 많이 득세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커브 포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상대를 속일 수 있고 뭐 바닥에 던지고 이거보다 이렇게 제가 시범 경기 보면서 보는데 종 슬라이더 던지는 친구들의 궤적이 그래. 정말 핥고 지나가는 게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그냥 스트라이크 콜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스위퍼 시대가 우리가 한번 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유행이 흘러가는 것처럼 또 종슬라이더 시대가 오고 유행이 돌고 돌 가능성이 높아져서 저는 종슬라이더 던지는 친구들 그다음에 좀 체인지업의 각도가 생각보다 예리하게 많이 꺾이는 투수들이 좀 많이 아래쪽에서 정말 의도치 않게 스트라이크 콜 들려오면서 맞아. 이득 볼 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그건 어때요? 이건 뭐 다들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어제 이제 KBS 뉴스에 나왔던 건데 진짜 지케 말대로 할구 지나가서 떨어졌는데 바닥에서 잡았어. 네. 근데 스트라이크야. 네. 어이없어해 타자들이 웃어 네. 들어가. 그런 거 동의하세요? 그 동의 안 하면 쥐가 뭘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뭘 할 수 있는데? 봤을 때 야 저건 좀 너무하지 않아 싶은데도 스트라이크를 줘. 그 저는 사실은 저는 올드 스크린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거 스쳤어 맞아. 기계에 스쳤어. 누가 봐도. 근데 여기서 잡았단 말이야. 그치. 아 나 그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 덮밥 이렇게 네, 했는데 전 막 솔직히 받아가지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ABS라는 그 기계가 생길 때부터 애초에 있었던 아주 철학적인 논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연 스트라이크를 우리가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기계로 무조건 이렇게 딱 규정대로 정하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맞아요. 네. 그러면 땅바닥에 이렇게 잡았어. 투수도 포수도 볼일 거야 생각했는데 스트라이크 이래. 그 다 혼란에 빠져 있어. 이걸 스트라이크로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알던 야구, 우리가 알던 스트라이크랑 너무 갭이 커진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결국 구성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라도 살려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는 왜냐하면 그래야 투수가 좀이라도 살 것 같아. 이 리그에서는. 이거라도 있어야 돼. 이 투수들한테는. 근데 이게 너무 반발 개수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있고. 이거라도 있어야 돼. 이 ABS가 들어왔음에도 맞아. 작년에 얼마나 그래. 타고였습니까? 그러니까. 홈런 빵빵 나오고. 그래요. 네. 내가 미안해요. 아니 근데 아니. 이거는 되게 중요한 아니요, 철학적인 아니요, 미안해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야구의 본질을 생각 맞아요. 안 하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포수가 되게 막 열심히 프레이밍을 해주고 우린 그 시기에 야구를 좀 맞아요,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일부러 타자를 좀 속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도 잡는데 좀 이렇게도 역 프레이밍. 약간 옆으로도 잡는데. 막가게. 예, 그럼 예. 타자는 아 이거 볼인가 보다 하고 들어왔다가 스트라이크 콜 들리는 거야. 멘붕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야구를 또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투수들이 너무 저는 높은 존도 그대로 좀 놔두고 낮은 존도 좀 봐줘야 된다. 투수들이 너무 힘들다. 반발 개수 얘기 또 우리가 뭐 얘기 나눌지 모르겠는데 벌써 좀 얘기 나오거든요. BJ들이랑 팬들 사이에서도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야구의 본질을 음. 올해 야구를 보신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 우린 오래 봤으니까. 맞아요. 자, 또 이거 ABS 하실 얘기 있으신 분? 뭐 따로 뭐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우선 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뭐 여기서도 좀 수정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뭐 ABS가 좀 바뀌었나라는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시범 경기 보니까 나름의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억가존이라고 하잖아요. 예, 너무 이거 억가 아니냐? 예, ABS 이 깡통 이거 뭐냐? 그런 존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맞아. 네, 뭐 일단은 뭐 시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차차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ABS는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낮아진 거는 그러니까 높은 존에서 낮아진 거는 어느 정도 저도 이게 적응이 되는데 야, 이 낮은 쪽에서 더 낮게 떨어지는 거는 와, 이건 진짜 적응이 안 되대. 근데 선수들은 사실 좋대요. 이것보다는 구장마다 여전히 맞아. 다시 또 파이어가 맞아요. 있는데 구장마다 ABS 존이 다르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선수들이 되게 불리해. 증거가 없거든. 그리고 KBO는 이거를 반대 증거를 이미 내놨어. 데이터를. 그래서 ABS를 부정하느냐 하는데 자꾸 뭐 외국인 선수도 그렇고 새로운 선수들도 그렇고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너무 없어서 논쟁이 여기에까지밖에 더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음은 요거는 제가 이건 장담하면 안 되는데 이건 장담 비스무리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아마 올 시즌 난리 날 거예요. 아, 그럼요. 뭐냐? 타자 주자의 1루 3피트 라인 규칙이 변경됐습니다. 벌써 3피트 들어가면 벌써 이거는 논쟁이잖아요. 야, 화가 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각 구장마다 파울 라인 바깥쪽과 파울 라인 그 안쪽의 흙바닥 이 3피트 라인을 정해놓고 그쪽 주로를 갖다가 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이제 1루로 뛸 때 타자 주자가 3피트 레인 내에서만 뛰어야 되고 페어 지역 안쪽의 흙 부분까지도 뛸 수 있대요. 제가 얘기한 그 흙 부분, 거기까지도 뛸 수 있고 잔디를 밟고 뛰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아웃은 아니래요. 그럼 어쩔 때 아웃이냐? 심판이 봤을 때 이거는 송구를 방해할다라고 생각될 때 아웃이래요. 그게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 나고 있어.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 이미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판이 이게 수비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것 때문에 계속 파이어가 났거든요. 이게 계속 바뀌었잖아요. 어디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여기서는 이게 그러니까 팬들이 이 명확한 기준이 자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건데 여기 심판이 판단할 경우 요게 자꾸 요게 계속 들어가 있는 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계속 해왔던 얘기여서 이건 뭐 기아가 3피트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기아 팬들은 3피트 하면은 아주 이제 정말 질색팔색하고 정말 이제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타자가 조금이라도 안쪽에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3피트 아웃이래. 그래 이게 3피트 아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수비일 때 이렇게 됐으니까 아웃이 되겠구나? 아니래.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정말. 똑같은 장면 그리고 더 심하게 수비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비 맞아. 방해로 인정받지를 못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진짜 천국인 게 뭐냐면 기아 타자들은 번트되고 빙 이렇게 돌아가. 맞아요. 우회하시오처럼 맞아요. 마치 이게 무슨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근데 사실 이거는 야구가 원래 규칙을 뭐 이를테면 신도시 계획하듯이 탁탁탁탁 맞춰놓고 이렇게 우리는 야구라는 걸 하자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서 자꾸 이제 바꾸기도 하고 규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사실 주심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라는 건 잘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규칙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이 규칙을 제대로 적용을 못하니까 정말 문제가 나는 건데 여전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우타자들이 대수 말대로 우타자들이 번트 같은 거 내야 땅발 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또 그것도 3피트 라인 자연스러워지겠네요. 얘기하실 아니 이게 근데 저는 뭐 우선은 뭐 심판의 재량 3피트는 심판의 재량인 거는 여러분들 뭐 작년과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방금 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타자 기준은 정말 작년에는 말도 안 됐었어요. 그렇지. 이게 말 그대로 땅볼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뛰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돌아서 뛰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작년에는 어떻게 줬냐면 선을 약간 요만큼만 넘어도 그냥 던지더라도 너 근데 미안한데 바지 밑단을 왜 그렇게 짧게 하고 다녀? 그 바지 좀 잡아주세요. 아 형님 요게 타이트하게 패션입니다, 좀 패션. 한번. 패션이라고? 패션이라고요? 그게 요즘 요거 딱 유행이야? 패션입니다. 요즘에 야 그걸 팬이 왜 안 지난 지가 입는데. 언젠데? 아 그래요? GD가 다시 팬이 있긴 해요. 요즘. 20년 전에 그러고 다녔어. 20년 전에. 아 그래요. 야 계속하세요. 예, 아무튼 이제 뭐 좀 찍어주십시오. 예, 진짜 선이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만 밟고 그냥 악송구를 쳐도 너 3피트 인정 뭐 아웃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됐었어요. 오징어 근데 게임 뭐 아웃됐듯이. 예. 메이저리그에서는 사실상 그 재작년인가 아무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3피트 요 규정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요 3피트 확대는 예, 그렇습니다. 우타자. 예, 우타자들도 그렇고, 예, 우타자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 악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공을 잡은 수비자가 이거 아무리 봐도 세이브 타이밍이다. 맞추는 거지. 주자 등맞추기. 등짝에 꼽는 거임. 그렇습니다. 그 상황 네. 어떻게 할 거야? 내 그게 말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말이. 사실은. 아니 실제로 심판이 경기 끝나고 그럴 거면 등을 맞춰야 한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어요. 기아 경기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타자 주자가 1루를 뛸 때 3피트 라인 기준을 송구 기준으로 잡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3루수가 러닝스로로 공을 잡았어. 러닝스로로 1루에 던져.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죠. 타자랑 예. 일직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각도상. 등에 맞았어. 등에 예를 들어서 맞았어. 그러면 그게 일부러 얘는 그냥 일반 주로로 뛰었어. 그럼 그건 3피트가 아니야. 근데 심판이 봤을 때 이거 피해 던졌어야 돼. 주자가 이거 피했어야 돼. 이거 얘는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던지면 맞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해서 3피트를 줘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는 지 주로로 달렸어도. 맞는 거 아니야? 아까 지케 얘기대로. 그냥 차선 우리가 운전할 때 차선처럼 그냥 딱 차선 하나 딱 너가 주루할 수 있는 데는 여기야를 명확하게 이제는 좀 만들어 줬잖아요. 그냥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라인을 주자의 세이프티 구역으로 지정해 놓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저는 요 딱 봤을 때 이거는 안 들어간다고 된다라고 봐요. 야수의 수비를 방해했다라는 이 단락 하나가 시즌 내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이게 될까 심판 걱정이 권위잖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 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맞아요. 이게 없으면은
어떤 기준을 삼을 수가 없기는 해. 실제로 제일 핵심적인 규칙이긴 해. 실제로 방해를 해야 이걸 적용을 해야지. 방해가 안 악송구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일 빡치는 게 뭐냐면 기아 경기보다 내 아직도 생각나는데 송구에 방해를 아예 안 받아서 지네가 이상하게 던져서 엄한 데에 던졌다고. 그런데 갑자기 3피트래. 그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의 플레이가.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게 이제 심판 해석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송구한 게 방해가 돼서 저 송구가 나온 거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없더라는 해석이 거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이게 유불리가 왔다 갔다 할 거라니까. 잘 쓰면 되게 좋은 규칙인데.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송구를 갖다가 3피트를 갖다 대니까 그니까요. 맛이 가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저는 빨리 이런 거야말로 빨리 좀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 체크 스윙 여부를 올해 퓨처스에서 시범 도입한다. 아 잘했습니다. 예. 이거는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또 전반기 중에 이러한 뭐 유사한 케이스가 나왔다. 뭐 아주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후반기 바로 도입입니다. 그럴 수 있죠. 2월 바로 도입도 가능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이게 또 우리가 KBO에서 호크아이, 리플레이용 네, 그렇죠. 호크아이를 달기 전까지 이것 먼저 나왔잖아요. 보고 유독 프레임이 떨어지는 방송사 경기 걸리면 저 체크 스윙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 신나게 했는데 어허. 다행히도 KBO가 확실하게 판별하기 위해서 호크아이 시스템 리플레이를 도입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촬영 할 얘기 없어요? 네, 아니 그 보니까 홈플레이트 앞쪽이 기준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뭐 배트가 어디냐, 손목이 어디냐 막 이러면서 팬들도 맨날 보면서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홈플레이트 앞부분을 기준으로 배트가 거기를 넘어섰느냐? 투수 쪽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를 넘어섰느냐가 기준으로 이거는 빨리 도입되는 게 이제 야구 팬들도 경기 보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깔끔하지. 이걸로도 맨날 싸움이 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야구 팬들은 자기네가 체크 스윙 한 거면 예. 무조건 안 돌았다고 하고 보통 그래요. 그거 되게 재밌기는 해요. 같은 장면을 두고 그 다르게 다른 말하지. BJ 그렇죠. 방 가서 맞아요.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 그리고 더 웃긴 거. 타임이면 예. 그 앞에 네 글자가 붙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거 약간 좀 진화하면 객관적으로 저는 누가 봐도가 제일 웃겨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가 진짜. 제일 웃겨요. 자, 다음 바뀌는 제도인데요. 포스트 시즌 제도가 바뀝니다. 요거는 서스펜디드가 이제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너무 큰 이슈가 되는 바람에 그렇지. 엇가쳤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스트 시즌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이 포스트 시즌 제도 변경되는 거는 뭐 억가했다고 하는데 불방맹이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작년에 저희가 코리안 시리즈 1차전에서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리고 뭐 기존의 뭐 2-3-2 방식에서 2-2-3 방식에서 뭐 2-3-2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이제 우리 홈에서 라팍에서 2번밖에 경기를 안 하냐 2-3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저희가 10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가다 보니까 작년에 한 그런 방식이었는데 2-3-2로 변경됐다라는 점 이런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2가 뭐냐면 정규리그 1위 팀이 먼저 2번 홈에서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올라온 파트너가 팀이, 3-4-5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다시 1위 팀 구장 가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10년 전에 이제 야구 잘할 때는 원래 2-3-2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그쵸. 2-3이었죠. 하던. 근데 이제 뭐 바뀌었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22년에 2-2-3 예.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자, 이렇게 올해 바뀌는 내용들 한번 쭉 알아봤고요. 요번에 바뀌는 건 사람 바뀌는 건데 외국인 선수들 바뀌는 거 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이제 나갈 텐데요. 일단 작년에 우승팀 기아가 이게 비지가 있나요? 그래픽이 있죠? 네, 그래픽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아가 아담 사무엘 올러입니다. 풀네임이 사무엘. 아담 사무엘. 플레이 못 봤네. 네, 사무엘. 그다음에 패트릭 위스덤. 그렇습니다. 네. 각도 예술. 그다음에 삼성은 이제 프라도 선수. 예,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선수는 아닙니다만. 네. 그다음에 LG가 727. 그리고 두산이 콜 어빈, 잭 로그, 헤이브. 여기는 이제 3명을 다 바꿨습니다. 싹 바꿨지. 예. 그다음에 KT는 헤이수스를 키움에서 데려갔고, 근데 랜더스가 이제 미치 화이트 선수로 데려갔는데 지금 부상을 해서 조금 좀 고생을 하고 있고. 집에 가야죠. 벌써 아프면은 뭐. 그건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롯데는 이제 데이비슨 네. 왼손 투수 새로 아까. 왔고요. 한화가 이제 폰세 오. 그리고 타자 플로리얼. 여기 이제 NC가 없는데
스트리머가 없는데 라일리 톰슨과 로건 앨런. NCA의 이 두 명이 상당히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얘네들이 괜찮아요. 아니 대놓고 그래요? 던지던데. 얘네 괜찮아요. NC 왜요? 외국인 평가가 투수 치트키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잘 뽑는. 얘네 괜찮아요. 얘네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얘네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히어로즈가 로젠버그, 푸이그, 카디네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각 팀 본인들 팀도 좋고, 예, 뭐 소개하고 싶은 선수들 있으면 이번에 철이 형부터 한번 갈까요? 예, 저는 뭐 일단 뭐 조사한 것도 있고 제가 시범 경기 때 만났던 기준으로 한 명 한 명 또 말씀드리면 일단 LG 요리 치리노스 만나봤는데 잘해요. 수심이 각 너무 좋고 찾아보니까 메이저에서 볼넷 비율도 준수하고 근데 다만 부상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진짜 괜찮은 투수일 것 같고 그리고 한화 이글스 코디 폰세 만나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거의 한화생명의 제우스를 보는 듯한 오. 진짜 경기를 좋아. 캐리할 만한 슈퍼 캐리는 극찬이네요. 이 사람 미쳤어요. 그리고 되게 캐릭터도 컨디션 뭐랄까 되게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엄청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미치 화이트 예 일단 박찬호 씨를 닮았는데 맞아. 닮았다 했는데 이제 햄스트링도 똑같이 다 들어가지고 이게 이 국노야. 아니요 그래가지고 한 이닝에 2개의 말로 예, 근데 이제 2차 캠프를 하다가 중간에 일단 복귀를 했고 4월 중순 빠르게 보면 4월 중순인데 작년에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외국인 투수 한 명이 이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더것이라고 있었거든요. 저것이 저거. 예, 저거 뭐 각 팀에 언더거 다 있었잖아. 예, 웬더거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잔혹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좀 걱정입니다. 근데 부상이 뭐 심하진 않다고 하니까 대체 외인 없이 갈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검증된 외국인 투수들이 많이들 남았거든요. 팀을 옮기던지 맞아요. 해가지고 그렇죠. 진짜 외국인 3명 중에 한 명이 빵꾸 나든지 부진하면은 그 데미지가 엄청 크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전체적인 외국인 밸런스를 보면은 삼성이 좀 좋아 보이고 예, 그리고 랜더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른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앤더슨이 작년에 좀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많이 근데- 괜찮았죠. 예, 근데 마지막에 좀 무너졌던 게 이제 시즌 첫 캠프부터 함께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중간에 합류를 해가지고 기아전 3이닝 던지면서 이제 2군에서 던지고 기아전 던지고 이닝을 늘리면서 던져서 마지막에는 이제 스태미너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은 에레디아랑 앤더슨이랑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불뱅은 저는 뭐 우선 저희 팀은 외국인 이 후라도 영입은 정말 잘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방구석에서 이제 삼성 야구를 그한 7년 가까이 이제 봤는데 이게 매번 뜸볼러 유형의 투수들은 라이온즈 파크에서 아무리 위력적이더라도 잘 안 통하더라고요. 아리엘 후라도가 극단적인 이제 땅볼 유도툴이 굉장히 능한 그런 투수를 데려왔고 레이에스 그리고 루윈 디아즈 이런 친구들은 작년에 사실 그 단기간의 퍼포먼스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잘 알 겁니다. 우선 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다들 아실 거고 저는 우선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외국인은 그 KT의 그 쿠에바스 그 선수가 쿠에바스요? 쿠에바스 쿠에바스 이 선수가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그에서 한 6시즌, 7시즌 정도 제가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시즌에 이 쿠에바스가 원래 좀 예민 보스인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KT 팬분들. 그렇지만은 작년에는 워낙 좀 기복이 좀 많았거든요. 빅게임 피처라고 한들 작년에 쿠에바스를 봤을 때는 뭔가 옛날보다 안정감이 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보여가지고 조금 이제 KT의 쿠에바스가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아까 철이 형님 말씀하신 그 코디 폰스 이 선수 있잖아요. 코디 폰세. 폰세. 폰세 이 친구가 NPB에서 작년 시즌에 조금 많이 성적은 좋지 않았겠지만은 NPB에서 노히트 노런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선수가 타점도 굉장히 높고 정말로 팔색조 기질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구종도 정말 7구종인가 뿌리는데 이 친구가 정말 대박이다. 아프지만 않는다면 대박 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삼성의 영입에서 약간 물음표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 기아랑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후라도 선수가 그날 제가 많이 맞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구 주머니가 너무 커졌어요. 아 근데 이제 뭐 야구 주머니가 너무 커졌어 지금. 이게 무슨 뭐 간짜장을 좀 많이 먹는 그 이제 중국 음식을 정말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예. 진짜? 맞아. 진짜로 그 얘기 하더라. 예, 그 일본 중화 비빔밥, 대구식 중화 비빔밥. 예, 대구에 중국집이 많아가지고 뭐 꼬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사실 그런데 뭐 그 땅볼이 나왔는데 죽지를 못하던데. 아 근데 그 좀 깨끗발 짚은 적은 있긴 했었습니다. 예. 예, 넘어질락 하는 건 그런데 근데 사실 키움 시절에 그 아리엘 후라도보다는 살이 좀 오르긴 했었습니다. 아, 뭐 많이 시즌 올랐어, 들어가면 내가. 뭐 빠지겠죠. 예, 네. 그렇겠죠. 야구만 잘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소대수 캐스터님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 시범 경기 때 후라도가 한번 무너졌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코스 안타가 좀 많았었고 피장타 허용한 거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전진 시프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기에서 무너졌다라고 해서 후라도 그거는 걱정은 뭐, 예, 그건 다른 걱정은 부분이고. 안 합니다. 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속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기아 타이거즈도 사실 우승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간 시즌입니다. 아담 올러 지난해 사실 2옵션 외국인 투수에서 재미를 많이 못 본 기아 타이거즈인데 아담 올러라는 우투수를 데려왔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제임스 네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변화구 역시 코디 폰세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정말 다양한 구종 그리고 원래는 이 선수가 슬러브와 체인지업을 주구종 특히나 슬러브가 주구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커터나 스웨이퍼도 분명히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종을 던졌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위즈덤은 잠실에서 뭐 위력적인 홈런을 하나 기록하긴 했는데 아직 완전히 뭐 적응을 마쳤다, 뭐 예열을 끝마쳤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과정은 아주 잘 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그리고 기아의 중심 국내 좌타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체 밸런스를 위해서는 우타자가 또 필요해서 잘된 영입이라고 보고 상당히 저는 기아 외국인 3명도 꽤 강점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콜 어비는 이거 빨리 지금이라도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새끼들 또 사기쳤어. 자, 우리 장하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우선은 코디 폰세 얘기를 다들 너무 좋게 해주셔서 워낙 우리 선수 이번에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죠. 9이닝 던지는 동안에 진짜 무실점으로 했으니까 우리 구종도 정말 다양했고 근데 어저께 걱정되는 게 다른 외국인 선발 투수들이 구종을 다 안 보여줬대. 근데 너무 다 보여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워낙 뭐 제구가 좋으면 뭐 보여준 대로 안 보여준 대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코로빈 선수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두산에서 이 선수 뽑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들었거든요. 타팀 팬들도 엄청 이 선수 궁금해하고 공을 보고 온 선수들이 제가 다른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데도 코로빈 공 좋은데요 이 얘기가 맞아 그날 각 방마다 돌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궁금하고 이 선수가 그리고 이제 한화이글스가 코디 폰세 얘기는 이제 많이들 해주셨고 이제 플로리어 선수를 뽑았죠. 중견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작년에 그 누구냐 우리 타자 조수행? 우리 외국인 이름도 잊어먹었네. 페라자 선수에 비해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월등한 것 같긴 해요. 수비 부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스윙하는 폼도 부드럽고 뭐 변화구에 약점이 있다 하는데 뭐 그거는 들어가봐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주루도 좋고 하다 보니까 센터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외야 센터가 좀 센터 라인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고 폰세 선수 진짜 잘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 이글스 투수들이 못하거나 외국인이 진짜 또 참혹사가 일어나면 팬들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슬픈 얘기인데 구단에서 팀에서 이렇게 폰세 선수가 좋다는 여러 의견이 막 들려올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를 못한대요. 혹시나 일 날지도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야. 아니 얼마나 못 뽑았으면 이런 얘기가 돌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적 좀 봐야겠습니다. 하나에게. 저는 이건 제 진심인데 예. 한화가 올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 매년 그 이 얘기 하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근데 매년 하는데 10년째 듣는 올해는 한화가 더 잘해야 되는 게 일단 구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그랬지. 또 FA 또 외국인 선수 데리고 왔지. FA 또 심우준 데리고 왔지. 또 엄상백. 투수들 네. 좋은 선수들 데리고 왔지. 있지. 한화가 올해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년에 기아가 빵 떠서 리그 했죠. 삼성 작년에 빵 떠서 리그 좋아했죠. 올해 한화까지 잘 돼봐. 이건 리그가 진짜 태평성대 오는 거예요. 우리 지켜. 저는 GK함. 아무튼 두산 베어스가 작년에 너무 빨리 무너져서 투수진, 맞아. 타자 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협상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콜 어빈이라는 엄청난 선수를 데리고 부러워. 왔는데요.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동안
이 선수의 주무기인 스윗바를 하나도 안 던졌다 현재까지. 야, 씨. 분석 당할까봐 굳이 보여줄 이유가 있냐? 그래서 아니 그래도 좀 던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고척돔에서 직구를 154를 때리더라고요. 야, 공 묵직해 근데. 그래서 저희는 신기하다. 이미 콜 어빈 선수와 작별 인사까지 이미 나눈 상황입니다. 갈 거면 우승까지 좀 시키고 내년에 돌아가는 거 뭐 문제 삼지 그럴 만한 않겠다. 투수야, 근데 진짜. 정말 좋은 공을 던지고 있고 개막전에 아마 첫 경기에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스윗바를 어떻게 던지느냐, 어떤 각이 나올래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잭로그 선수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해치라고 있었는데 토마스 해치라고 메디컬 떨어졌고 그러면서 잭로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우리는 이제 바라는 게 있어요. 경기를 보면서 LG전만 뒤지게 패라. 좌타는 때려 죽여도 못 칠 만한 디셉션과 공을 좀 잘 던져서 공을 여기서 놔요. 여기서. 그래? 투수인데 이렇게 놓고요. 앞에서 한번 털어요. 털어. 오. 그러니까 왼손 타자들은 못 특히 치구나. 또 LG 애들은 또 이렇게 또 던지면 애들 또 사인 받고 또 그런단 근데 말이에요. 투구 폼 자체가 그 옛날에 그 돈트레 윌리스 비슷하게 그렇게 던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잭로그 유일하게 털 수 있는 그래서 팀 아니야? LG전 잭로그 나오면 한번 볼만하겠다. 요거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희한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우타 상대로 무엇을 던질 수 있는가를 키움 전에 조금은 약점을 노출했다. 근데 이 선수 역시도 콜어빈과 함께 아직 주무기를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시범 경기, 연습 경기에서.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이크 케이브 역시 지금 뭐 적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범 경기, 연습 경기 그래도 2할 중반 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 우리 우익수 외국인이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들어온 거는 근 몇 년간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수비가 이 선수는 진짜 메이저 풀로 뛰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수비가 너무 그래, 좋습니다. 수비 잘하더라. 예, 수비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또 역체감이 또 엄청 되는 게 기존에 우익수 봤던 애들이 막 로하스, 라모스, 제러드 영 막 둘은 막 내야 뛰던 애 외야 갖다 놨으니까 좀 많이 체감이 돼서 장난꾸러기였지 아주. 예. 이 선수의 컴패리즌은 저는 한화에 있었던 터크만 선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예, 완전한 장타보다는 중장타 계속 때려낼 수 있고 좋은 그래, 수비를 좋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케이브까지 우리는 셋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국내 선수도 국내 선수지만 외국인 선수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점과 고점이 싹 다 열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나본 이 상대 외국인 투수 중에 좀 얘 뭐지 했던 선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케니 로젠버그라고 아, 키움에. 족버그입니다. 별명이. 쪽버그예요? 예. 왜죠? 완벽한 그 구위형 때려잡는 구속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변화구로 상대를 굉장히 빠른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아가면서 구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특히 슬라이더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만나보면 얘 뭐지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한 명씩 얘 공을 도대체 왜 못 쳐 근데 하다가 못 치네. 7이닝 8이닝 먹혀 있고 우린 점수 못 내 있고 그런 투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로젠버그 충분히 좋은 투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NC 두 투수는 저는 이제는 NC가 뽑아오는 투수들은 그냥 믿고 봐도 된다. 중간 부상만 없다면 근데 저기는 이제 NC 가 확실한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뽑는. 근데 그런 것 NC가 같습니다. 기준이 좀 이렇게 좀 나뉘던데 평가가. 중간이면 또 되게 좋다 그러시고. 그 NC가 보면 특화된 게 좀 있어요. 뭐냐면 NC가 보면 불펜으로 뛰던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선발로 성공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맞아요. 네. 그게 어려운 최근에 건데. NC가 데리고 왔던 선수들이 또 역수출이 되는 또 케이스도 있고. 근데 NC가 보면 저는 NC만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선수 뽑는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뭔가 거예요. 근데 있어요, 그 예.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팀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근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NC는 저는 기본 이상은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올해 LG 트윈스가 외국인 선수를 치리노스를 데리고 왔을 때 역시 LG는 이름값에 환장을 하는 팀이구나. 오름하던데 예, 나는. 라고 갖고 있고 제가 시범 경기에서 본 결과 상대를 LG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찍어 누르는 스타일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구위 보면 엘리가 훨씬 좋아요. 에르난데스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고 오스틴이야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영결 감독 말에 제가 처음으로 동의하는 건 영결 감독 본인이 와서 3년 동안 외국인 선수 구성은 올해가 가장 좋다. 저는 그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LG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 키움이 외국인 타자 둘하고 외국인 네. 투수 한 명으로 가잖아요. 네. 저는 아까 한 얘기에서 이건 동일선상인데 저는 한화가 이 포지션을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화의 투수력이 글쎄 지금 100% 다 완전하게 메이드가 된 투수력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화에는 퀄리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투수들이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선발 옵션들도. 그래서 한화가
외야가 어차피 약하면 진짜 애따 모르겠다 하고 3할 이상 20개 이상 쳐줄 수 있는 친구 하나 외야에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지금 플로리얼 둘이니까 갖다 놓고 하나가 괜찮은 뭐 폰세면 폰세 한 명 딱 갖다 놓고 나머지를 선발로 돌리면 오히려 조금 하나 야구가 조금 더 익사이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다른 팀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컨셉 아닌가. 너무 획일화돼 있다. 투수 둘에 야수 하나가. 그래서 진짜 야수 때문에 고생하는 팀들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라. 저는 키움이 이번에 잘한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는 이 포지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키움하고는 좀 다른 게 키움은 어쨌든 올해 우리가 성적 내겠다는 아니고 하나는 어쨌든 올해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투수, 외국인 타자 이렇게 했을 때 성적을 찍을 수 있는 어쨌든 열림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기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그거는 투가 두 명의 투수가 더 많이 표본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전문 용어로 정배지. 그렇죠. 이게 정배죠 사실은. 1.28배. 1.28배 정배인데. 박정배. 그렇죠. 박정배죠. 근데 하나가 그거를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근데 확실히 저는 키움에 보면 확실히 키움은 키움만의 웨이가 분명히 있는 팀이다. 그쵸. 팩입니다. 실제로 키움이 푸이그가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는데 시범 경기에 홈런을 17개인가 쳐가지고 다른 팀들이랑 차이가 엄청 나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푸이그는 아파가지고 이제 개막전에 맞추겠다 했고 다른 뭐 김건희랑 뭐 이렇게 해서 치긴 쳤는데 실제로 타격에서 이제 고점을 보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144경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진 않은 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도전을 안 하면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도 뭐 빠따가 좀 쳐줘야 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외국인까지 같이 해주면 또 좋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키움 빠따 올해 만만치 않을 거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외국인 새로운 친구들을 봤으니까 이제 국산 뉴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최근 그 트렌드가 우리 리그에 아주 이 아다마급 정말 이 고졸 선수들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기아가 김태형, 우투 이 로컬 보이죠 오리지널. 그다음에 그 박재현 선수, 홍원빈 선수. 홍원빈 물건인데 삼성은 뭐 유명하죠 지금. 배신참이라고. 배찬승 그다음에 심재훈, 차승준, 함수. 요 친구들이 이제 2군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LG 트윈스는 이제 김영우 선수. 두산은 이 내야 박준순 그리고 2루 오명진. 오명진. 그다음에 KT는 김동현. 그다음에 SSG는 포수 이유래. 롯데가 이제 좌완 김태현 선수. 한화가 이제 올해 대형 사고 났죠. 정우주, 권민규. 진짜 좋더라. 진짜 대박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키움도 정현우, 여동우. 좋습니다. 정현우 좋아, 정현우. 자, 해서 각 팀별로 뭐 신인 선수 자랑도 좀 해주시고 기대되는 우리 스트리머들 신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허리요? 저희 강릉고 이율예 뽑았는데요. 2군 같습니다. 일단 타격이 뭐 준비가 좀 안 됐다 하면서 사실 랜더스 픽 순위 때 그 남은 투수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지금 LG에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김영우 투수도 남아 있었고, 근데 이제 포수가 아무래도 급하다 보니까 이율예를 뽑았고, 근데 뭐 아무래도 고졸 포수가 바로 1군에서 뭐 통할 것 같은 그건 이제 쉽지 않으니까 2군은 가 있는 상태고,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팀들은 뭐 한 명씩 있는데 NC는 없잖아요. 근데 그 김휘집 트레이드로 1-3라운드 지명권을 넘겨가지고 지금 NC가 없는 상태고, NC는 원래 신인 그래서 지명 2차가 저기 2라운드가 있죠. 그렇죠. 2라운드 선수가 있고, 우리 NC는 원래 기조가 좀 키워가지고 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신인왕 경쟁 3명 누구 할 것 같냐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뭐 키움의 정현우 지금 4선발 중책 맡기도 했고 시범 경기 때 또 워낙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화의 정우주,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한 157을 던졌던 걸로 아닌가요? 154였나? 맥스는 가능할 것 같아요. 맥스. 그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은 그래도 이율예, 그냥 후보에만 넣어놓고, 아마 근데 2군에서 시작하고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랜더스가 그만큼 이제 포수가 약한 포지션이라는 거. 이율예 선수는 포수 기본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잘 올라올 거예요. 포수 기본기는 고졸 그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잘 배워놓은 친구. 자, 우리 삼성.
제가 이 얘기를 진짜로 뭐 요 시기 때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이제 저희 팀에 이제 배찬승이라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습 게임 그리고 시범 게임에 물론 이제 실점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자완이 150을 던져버리는 투수가 있다. 그것도 신인이 고졸 루키가. 저는 아직까지도 신기할 정도로 진짜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데 배창승 선수가 아마 이제 개막 엔트리에 그 합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 뭐 자완이라고 하면은 뭐 이재익 그리고 이제 이상민 룰러 그 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 룰라 이상민 씨 뭐 최성훈 이런 선수를 썼는데 실제로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신인왕 10년죽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 95년도에 저희 삼성의 이동수 형님이 계셨고 05년도에 저희 오승환 형님이 신인왕 받았습니다. 15년도 구자욱 받았습니다. 그러면 25년도는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승 올 시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찬승 선수가 키가 180 정도인데 볼 던지는 게 진짜 부드러워요. 좋아요. 의외로 배찬승 선수가 사이즈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맞아요. 뭐 190 이상의 장신은 아닌데 진짜 하드웨어는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그 키움의 누구죠 저기 정현우 선수보다 볼이 더 빨라요. 근데 이제 정현우 선수는 선발로서 선발이고, 게임을 읽어 나가는 능력이 있고. 자 우리 기아는 뭐 기아는 사실은 이제 시범 경기에 좀 다들 그 도파민들이 좀 덜 올라왔어. 팬들이 이렇게 작년에 아직 좀 발동 네. 덜 걸리죠. 작년에 이제 우승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뎌 뭔가 막 이렇게 타오르는 게 그래도 박재현 선수가 외야에서 좀 활기를 불어넣더니 굉장히 운동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원래 이제 내야에서 이제 외야로 간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직 외야 수비가 이제 정통으로 외야 수비의 움직임은 아직 아니야.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는 느낌이 들어요. 박재현 선수를 한번 그래도 1군에 잘하면은 1군 엔트리 한번 등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홍원민 선수는 좀 오래 묵힌 선수고 이 선수가 작년에 아마 연봉이 3천만 원이었던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으로 자비로 이렇게 유학을 또 갔다 와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되기도 해서 그날 시범 경기 때 굉장히 또 빠른 공 155 정도, 154 이렇게 던졌는데 또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줬으니까 당장에 루키들도 있지만 이런 홍원빈 같은 선수들도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원빈 선수는 오리지널 루키가 아니죠 올해. 좀 됐죠. 그렇죠. 중고 루키입니다. 네. 자 우리 한화는 뭐 아주 뿌듯하죠 뭐. 근데 배창승 선수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기자님이 정현우 선수보다는 오히려 배찬승 선수가 더 기대가 된다고 뽑으시는 평가가 있을 만큼 제가 그래서 권민규냐 배찬승이냐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비밀입니다. 집요하네. 근데 이제 그 150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뭐 김서현 150, 뭐 문동주 160, 막 150, 그냥 이렇게 막 우리끼리 150 오케이 막 이렇게 던지니까 이제 140 후반대 막 이런 거 보면 좀 던지네 이렇게 이제 느껴질 정도고. 저희가 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팬들은 어떻게 놓은 줄 아세요? 뭐라고? 140 챌린지라고 140면 됐어. 저 얘기할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팬들이 되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연습 경기부터 그냥 150 넘는 공을 확 뿌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워낙 투구품도 부드럽다 보니까 힘들어서 던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구속이 되게 좋고, 근데 다만 아직 변화고 제구 같은 데 있어서는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다. 근데 또 눈여겨본 거는 연습 경기랑 또 시범 경기랑 조금씩 또 달라져요.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 맞아. 그래서 또 정우준 선수가 또 개막전에 합류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문동주, 김서현, 뭐 정우준 선수처럼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를 좀 봤다면 권민규 선수는 확실히 제구가 되는 선수니까 보는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이글스도 좌완 불펜이 없다 보니까 되게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김범수 선수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권민규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이 선수가 성격도 굉장히 담담하고 진중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 선수가 이제 무실점으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아마. 방을 2할에 0점대로 끝나고 시범 경기를 마쳤는데 위기 상황에서 올라와도 흔들리지 않고 제구가 진짜 좋아요. 공 하나를 바깥쪽, 뭐 몸쪽으로 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서 김경문 감독님이 약간 이제 팬들도 선발로 써도 권민규 선수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여라도 약간 그러니까 투구수를 늘리고 싶은 투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권민규 선수를 살짝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외부
외부에서 평가하는 분들도 권민규 선수 선발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올해는 이제 좌완 불펜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좌완 불펜이 생겨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2라운드에 권민규 선수를 뽑을 수 있어서 진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두산은 박준순 네, 나왔는데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연습 경기, 시범 경기도 그렇고 뭐 대수비, 대주자 이 정도로만 봤고 타격을 우리가 보질 못해서 제대로. 그래서 이 선수의 원래 장점은 타격이었거든요. 고교 시절에. 근데 일단 현재 팬들이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군 스타트하는 느낌으로 지금 2군에 가 있고요. 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베어스 팬들은 오명진 선수가 결국 2루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서사의 과정 자체가 수비가 원래 좋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은 알고 있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마무리 캠프부터 올 엑스트라 훈련 참가해서 본인이 뚫고 올라왔고 이 모든 과정을 타격까지도 노력으로 올라온 케이스가 이미 쫙 보여줘서 팬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산은 신인보다도 지금 김민석, 오명진 둘에 아주 환장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로 넘어온 김민석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 구멍을 많이 메워 나가고 있다. 내야가 어지러웠는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신인급까지는 뭐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올해 아마 성적을 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래서 요 정도일 것 같고 타팀 신인 얘기하자면 배찬승 그리고 정현우 둘이 신인왕 싸움 할 것 같고 거기에 낀다면 권민규까지 저는. 왜냐하면 배찬승 선수는 어쨌든 확실한 포지션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감독님이. 삼성 불펜 맞아. 아시죠? 사정상. 예, 그래서 사정상 아마 배찬승 선수가 올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포지션 그리고 정현우 선수도 선발로 돌 거니까 로테이션 돌 거니까 그랬을 때는 확실히 우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근데 시범 경기에서 정말 눈에 띄게 우와 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민규입니다. 야잘잘. 저는 올해 타팀 신인 중에 그 아까 우리 이우래 선수 얘기했는데 그 하나의 그 포수 한지훈 선수 좀 맞아요. 기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빠따가 진퉁이거든요. 투수는 너무 좋은 투수들이 많으니까. 여기 허인서도 있고 그래서 하나 포수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재원도 있고 이재원. 네. 하나 포수진. 이재원. 자, 이렇게 좋아. 정리하도록 역시 브랜드 하겠습니다. 씨. 좋아. 자, 뭐 인앤아웃에 대해서 짧게 하실 얘기 있으시면. 트레이드를 두산이 이제 롯데랑 했는데 서로 니즈가 필요한 곳을 서로 잘 바꿔 먹었다. 근데 이런 트레이드가 저는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좋습니다. 예, KBO에도. 근데 이 트레이드가 많이 나오려면 이 전제 조건에서 바꿔진 선수들이 각 팀에서 다 완전히 터져버려야 돼. 완전히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또 KBO에서 이거 우리가 부메랑 맞았네 어쩌네 이렇게 계산 때리다 보면요. 절대 이런 트레이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간 선수들이나 온 선수들이나 기본적으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의합니다. 네, 두산은 뭐 허경민 선수 빠졌는데 뭐 아쉽죠. 아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또 그렇지 않은 여론도 상당수입니다 현재. 왜냐하면은 나가는 과정에서의 팬들의 이 인정? 마음이 많이 상했고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허경민 선수가 나가면서 어쨌든 이 팀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는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강제로 세대 교체가 하면서 동맥경화 뚫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허경민 그쵸. 선수의 이적으로 인해서 그쵸. 예, 강성호 자리가 선수가 비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3루로 가고 두산은 또 김영현 선수도 왔잖아요. 그렇죠. 군대 갔지만. 예, 이제 예. 보상 선수로 왔고 요 뒤에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대하고 이 선수도 충분히 그렇죠. 기대해 볼 만한 투수 자원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또 선수 이적에 있어서는 한화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심우준 선수와 엄상백 선수. 와. 그러니까 저는 두 선수 다 올 거라는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갖고 싶었던 건 사실은 이제 선발 투수를 좀 그래도 더 얻었으면 좋겠다. 엄상백 선수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심우준 선수가 영입됐다는 소식이 떠서 엄상백 선수는 그럼 포기해야 될까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상백 선수까지 영입을 했다 하면서 한화가 선발이 정말 강력한 팀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고 심우준 선수가 확실히 수비가 좋긴 하더라고요. 범위도 예술이에요. 진짜 부드럽고 예술이에요. 더 봐야겠지만 보고 있으면서 수비가 예술이에요. 정말 좋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진짜 이제 고민 없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외야가 하나가 아직 고민이긴 하지만 플로리오 선수 중견수로 왔다는 것도 좋고 심우준 선수가 또 유격수로 왔다는 것도 좀 좋아서 수비가 예전보다는 좀 안정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내야 진짜 3루 빼고 다 샀어요. 리빌딩 한다고 그렇게 천명했는데 결국 내야를 결국 외부 영입으로 다 바꿨거든요. 아니 임플란트도 리빌딩이긴 해?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저는 그리고 하나이글스가 또 전력 보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좀 감독님이 가장 원하는 내야의 단단한 수비 심우준 선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의 외야 고민을 좀 플로리어 선수로 많이 하고, 선발 부분에 있어도 엄상백 선수를 이렇게 영입하면서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진짜 야구 잘해야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외국 인앤아웃 또 선수들 얘기할게요. 예, 일단 랜더스는요. 트레이드 얘기 좀 해야죠. 예, 오원석 씨와 아이고. 김민 씨를 1대1로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제 뭐 나이 2살 차이였고, 대신에 김민 선수는 군대를 다녀온 상태였고, 통산 기록으로 보면 뭐 방어율이나 세부지표, 탈삼진, 볼넷 비율도 거의 유사하고, 맞아. 사실상 오른손 왼손 차이와 김민 선수도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선발 경험치를 먹었던 거, 오원석 씨 같은 경우에는 2년 차부터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선발 경험치를 좀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 나이 때 그만큼 던진 투수가 없긴 없는데, 그래서 랜더스 입장에서도 애지중지 키우던 투수였는데, 일단 김민 씨가 작년에 워낙 또 좋은 모습이었고, 랜더스 입장에서는 오원석으로 선발을 키우려고 하다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원석이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김민이 워낙 작년에 좋기도 했고 올해 시범 경기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경은 선생님이 이제 3년 연속 80이닝을 던졌는데 올해는 뭐 한 70이닝 정도만 던질 수 있을 수도, 그래서 불펜의 과부하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질문지에 보면은 스토브리그 국내 선수 전력 보강이 가장 확실한 팀 130억을 쓴 한화이글스가 알차게 보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심우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금액인데 이제 감독님이 물론 지금은 이제 의견을 바꾸셔서 철회하셨잖아요. 이제 테이블 세터 1번으로 쓰겠다, 여기에서 좀 이제 파이어가 난 것 같아요. 이제 통산 출루율 자체가, 그러니까 심우준의 툴이라고 보면은 리그 탑급 수비와 주루 능력인데 출루율 자체는 받쳐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1, 2번에 쓰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50억이 맞냐, 왜 거기다 쓰냐, 뭐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삼성도 최원태 보강한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호준 감독 영입 그 선임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천으로 오시는 줄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랬었는데 그 창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하고. 근데 광주로 오셔도 되는 분위기는 해. 사실. 맞아요. 그죠.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어요. 가실 곳이 많았는데, 근데 일단 뭐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뭐 자기 선수 사줄 필요 없다, 선수들 소고기나 사줘라, 이런 카리스마 있는, 우리 감독님은 가지지 못한, 민심이 흉흉하면 감독이란다, 임금이 덕이 없는 것인데. 근데 그런 인터뷰만 봐도 뭔가 배짱 있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스타일상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뭔가 NC 같은 젊은 선수들 많은 팀한테는 상남자로 딱 다가가지 않을까. 못하면 내 잘못이다, 이런 책임질 줄 아는 모습. 자 우리 불방 얘기할까요? 뭐 할 거 있나? 뭐 그래도 최원태 얘기를 해야죠. 그거 해야죠. 맞지. 70억에 최원태 선수를 또 영입을 했는데, 사실 뭐 이제 장현식이냐 불펜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원태의 70억 오버페이, 돈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가능성이 보였던 삼성이었고, 그리고 작년 시즌에도 결국에는 뭐 우리가 홈런 1위 팀이겠지만 결국에는 선발 야구가 돼가지고 저는 성적이 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최소한의 미니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멈 100이닝은 뿌릴 수 있는 최원태를 영입을 했다. 우리로서는 상당한 영입이라고,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최근 소식으로는 최원태가 오늘 경산에서 9실점 했다라는 뭐 이런 소식이 쌍무 피닉스한테요. 조금 많이 들리는데, 뭐 제가 뭐 LG 팬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사용법이 조금 이제 있긴 하더라고요. 그 표정 나오면 조심해야 되고, 더운 날 조심해야 되고, 무슨 사용법이 좀 까다롭기는 한데, 분명히 우리 전력에서는 확실히 플러스가 됐다. 그리고 최원태 합류로 5선발 로테이션, 사실 이론상 6선발, 7선발도 가능한 이런 로테이션이 완성이 됐다. 제일 안정적인 팀이 삼성이다. 이렇게 좀 선발진이. 선발진이 아니 근데 말씀드리고 최원태 무시하는 내용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야구 팬들에서. 저는 시범 경기에서 최원태의 볼을 보고 나서 와, 정말 좀 든든하더라고요. 좀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저는. 최원태를 1번, 2번 놓는 것도 아니고 4번, 3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선발 로테이션에 놓는 거면 그 팀의 로테이션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작년에 저희 자완 이승현 선수가 80이닝밖에 못 먹어줬습니다. 첫 해인데. 근데 이제 100이닝 먹어주는 투수가 왔다. 어메이징. 최원태는 그 제가 봤을 때 올해 스타일을 좀 바꿀 겁니다.
이제 잠실에서 이제 포심 위주로 던지다가 땅볼 라이온스 파크에서는 이제 땅볼 유도로 이제 원래 본인이 잘 던졌던 투심으로 이제 바뀔 건데 그걸 이제 얼마나 잘 사용해서 이 야구장 현실에 맞게끔 던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최원태 선수가 LG랑은 좀 사대가 안 맞았어요. 제가 봐서 LG전에 워낙 강했던 투수가 LG 상대로 공을 안 던지니까 애가 삐지지. LG 오기 전에 LG전 방어율이 0점대였는데 LG를 오니까 LG 타자들을 상대를 안 하잖아. 근데 그날 LG랑 시범 경기 보셨죠? 네. 147, 8 막 던지는 거. 그렇죠. 와. 그런 거지 뭐. 실제로 이제 올 시즌에 확실히 투심 구사를 좀 많이 늘리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투심 많이 던질 거예요. 근데 이제 최원태 선수는 딱 너무 내려칠 것도 없고 너무 높여줄 수도 없어요.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매해. 아니 왜냐하면 커리어 내내 맞아. 100이닝 조금 넘어서 와 하면 또 가을에 또 없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 평가가 딱 정확하다고 봐요 저는. 자, 다 얘기했나요? 네, 저는 다른 거 없고요. LG가 장현식 선수 영입한 거는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김강률 선수까지 영입을, 그러니까 장현식, 김강률을 영입을 안 하고 나몰라라 했으면 LG는 올해 불펜이 그냥 있는데도 지금 없거든요. 아까 대수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올해 그래서 LG는 마무리가 누굽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몰라. 진짜 지금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장현식은 전문 마무리를 해본 적이 아주 진짜 미미하고 그렇죠. 김강률 선수는 전문 마무리를 해봤지만 거기도 미미하고 항상 몸이 항상 이슈고. 꽤 오래된. 김영우 얘기예요. 선수는 생차 루키고 없어요 지금. 아이 생차 루키 박아도 돼. 잘하더라. 그래서 저는 LG 트윈스 뭐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LG 트윈스의 올해는 작년보다 불펜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보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LG 트윈스가 선수 영입은 당연히 잘했지만 불안감은 분명히 김진성이 있다. 그럼 김진성이 근데 김진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죠. 신인이기 김진성은 때문에. 앞에 써야 제맛이죠. 그래야 더 아무 많은 데나 경기 씁니다. 나올 수 있어요. 아무데나.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를 딱 0.1이닝만 주는 거야. 양아치 세이브 하라 그러고 진성이 형이 그러고 1.2이닝을 매 경기 해버리면 그냥 바로 이걸 쌉가능이지. 영경 이 맛이야 이 맛. 영경 세상에 우승하고 이렇게 놀림당하는 팀은 여기밖에 없을 거야. 우승하고 3위하고 돌아버리겠다 진짜. 그러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가장 궁극적인 이유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삥 돈 거야. 그래. 버스 타고 예전처럼. 그래.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올해 5강 어떻게 할 건데 누구 그러니까. 어떻게 뽑을 건데 그 얘기 할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뭐 여기저기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누가 먼저 마이크 잡으시겠습니까? 지성민. 저요? 네. 뭐 재밌게 꼴찌 팀까지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꼴찌 맞추는 게 제일 힘들 거예요 아마. 힘들다고요? 아이고 아니요. 꼴찌는 정해져 있고. 난 힘들 거 하여튼 갑시다. 오. 어디부터요? 꼴찌부터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그래, 마음대로 해, 5개만 마음대로. 고르면 돼. 5개만? 저는 그럼 기아, 삼성. 그 다음서부터 모르겠지. 딱 여기는 근데 다 정배야. 그러니까. 싹 다 정배야. 그런다니까. 사실 여기는. 그런다니까.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LG, 두산, 롯데. 오케이. 그럼 롯데? 직계는 두산 못 기삼 간다? 아니 들어가. 기삼 엘두롯. 하나가 안 들어가. 기삼 엘두롯. 네. 기삼 엘두롯.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꼴찌는요. 키움 히어로즈가 하지 않을까. 근데 키움은 지금 지명권 모으는 게 목표잖아요. 이번 시즌까지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아까 얘기하신 기삼 엘두롯을 네. 순서대로 저는. 순서대로. 네. 오케이. 어머. 기삼. 어머. 자 우리 한화의 여신 장하나. 어차피 뭐 맞추면 야잘잘이고 못 맞추면 야알못 아닙니까? 어차피 근데 해설위원들도 다 틀려. 어차피 네. 내가 어떻게 해설위원들이 다 틀려. 하나 순위 얘기하는 순간 이제 뭐 나뉠 거란 말이지. 기삼 순위는 엘두. 얘기하지 않겠어. 하지만 5강을 뽑자면 기아, 한화, 두산, 삼성, LG 기한 여기까지. 기한 3L 두 요렇게 5. 요거 순서대로. 아니에요. 순서는 오케이. 기아는 순서 맞는 것 같은데? 픽스고 나머지는 아니야. 기아, 한화, 두산, 삼성, LG가 5등이야. LG 5등이야? 오케이. 잠깐만 그럼 기한 순서를 기한 제대로 기아, 기아, 불러봐요. 한화, 두산, 삼성, LG 몇 번을 얘기하면? 기한 2-3L. 아까는 바뀌었어 얘기하다가. 주모님이 바꿨어. 아 그래요? 오케이. 속해는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농구단 말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하나 이랬습니다. 속해 얘기해야죠. 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롤 하나 생명으로. 속해 얘기해야죠. 저는
나는 좀 다르네 혼자. 기두삼 한엘. 오케이.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약간 오케이, 좀 오케이. 보는 거랑 좀 다르게. 오케이. 기두삼 한엘. 최하이는 역시 큐. 오케이. 우리 장하나도 최하이. 네, 키움. 오케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은 없지만 집 문서 걸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일단 5강 예, 축하드리고요. 일단 미리 축하드리고 기삼 L 그다음에 2까지 그 마지막은 근데 진짜 모르거든요. 지금 한화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게 물립니다, 여러분들. 시즌 초에 한화를 지금 이게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넣어줘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아니 근데 넣어줘야죠. 근데 넣어 주는데 아니 넣고 잘- 싶지 않으면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잘 못 가시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분 지금 딱 좋게 넣고 싶은데 지금 못 가시니까 마지막은 저 KT. 예. 전통의 강호. 예. 꼴찌는 홍원기 감독님으로 예. 아 이래서 야구를 잘해야 돼. 예. 뭐 저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녹화하십시오. 예, 올 시즌의 답안지입니다. 3기 L2한 요까지 맞습니다. 녹화 끄세요. 3기에 녹화 끄세요. 그거 순서죠 지금. 이름부터 다시 천천히 3기 L 방송 끄세요. 방송 끄세요. 녹화하세요. 방송 끄세요. 녹화하세요. 방송 끄. 3기 L L 두 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사실은 뭐 저희가 오늘 전 구단의 우리 그 스트리머들이 나왔으면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 롯데, KT, NC, 키움 네, 이렇게 또 자리를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2025 시즌 우리 스트리머들 숲에서 우리 플랫폼에서 또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시청,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씩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정리하시죠. 야, 불방맹이. 예, 여러분들, 네, 불병입니다. 2025 시즌, 네, KBO 리그가 3일 뒤면 시작을 하는데, 예, 저희는 빨간 팀만 잡으면 저희 진짜로 올 시즌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예, 우승할 수 있습니다. 예, 비록 입중계겠지만은 제 방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도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불병이었습니다. 네. 여여여. 우리 철이 형. 예, 올 시즌 랜더스가 약간은 좀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조금 좀 약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은 드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의 뉴 패턴으로 5강을 못 간다, 약하다 이런 느낌에서 이제 올라가는 느낌으로 시즌 맞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랜더스 화이팅이고 철이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철이 형도 올해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속해. 그 단순한 징크스가 아닌 지난해와 전력을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올해가 더 좋다고 봅니다. 작년 2옵션 외국인 투수가 없이 시즌을 치렀음에도 우승을 차지했고 이의리가 중간에 또 6월달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서 전력은 더 충분하게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만 없다면 정말 좋은 시즌을 다시 한번 연달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16 두산 베어스가 연속 우승한 뒤로 연속해서 우승한 건 10년 동안 KBO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기아 타이거즈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장하나. 불방맹이님이 하도 1위 삼성이 될 거라고 말해서 제가 한화에 갔을 때 2위 해준 게 묻혀버린 거니까 회심의 일부였는데 이거 묻혀버렸고 한화 이글스 야구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한화 이글스의 전력이 시범 경기를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도 5강 안에 선뜻 못 넣는 이유가 지금까지 너무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스트리머들이 넣었다 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KT는 넣을 수 있는데 한화는 못 넣는 거 주모님 앞서 얘기하신 거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 KT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화는 그동안 못해 왔었기 때문에 이미지 차이긴 해. 다들 구멍이 맞아요. 있고 불안정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강이 되느냐 이 팀이 해내냐 못 해내냐가 정확하게 끝까지 봤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 이글스가 이제 깨고 정말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믿겠습니다. 하나 이글스. 좋아요.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요요요요. 자, 우리 직해. 곧 있으면 입중계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시범 경기, 연습 경기 하면서도 찾아와 주신 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뭐 길게 뭐 얘기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스트리머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길은 이 플랫폼에서 야구 카테고리가 유의미해지는 계속적으로 유의미해지는 길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품팔이 해주시는
그런 것들 저희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한테만 바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스트리머들, 시청자분들 또 회사에서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 이 위기인 프로야구 카테고리 이 플랫폼 우리 숲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야구 카테고리가 유지가 되기를 큰형 입장에서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감히 좀 도와주십사 제가 동생들 대신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각자 방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늘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